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만드는 6가지 방법. 전 세계에 쌓여있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에는 15,85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위험해 보이나요? 전쟁을 넘어라는 시민단체는 사람들에게 핵무기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청중들 앞에서 작은 양동이와 비비탄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한 개의 비비탄을 양동이에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10개의 비비탄을 양동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핵 잠수함 한 척이 보유한 미사일입니다. 마지막에는 청중들의 눈을 감게 한 후 이건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양입니다. 라면서 5,000개의 비비탄을 양동이에 쏟아부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처럼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수치와 설명으로 가득 찬 연설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저자 칩 히스와 댄 히스 형제는 속담, 신화, 광고 카피 등 다양한 사례를 10년간 연구한 끝에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문장들에는 독특한 6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래 기억되고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만드는 6가지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단순성. 메시지를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야기가 어려워지면 우리의 뇌는 기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단순하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포멜로라는 과일을 아시나요? 포멜로는 매우 두껍고 부드러운 껍질을 지닌 직경이 15에서 25cm 정도 되는 과일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말해 포멜로는 거대한 자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 어떤 것이 포멜로를 더 잘 떠오르게 했나요? 둘째, 의외성. 뻔하게 예측되게 하지 말고 허를 찔러보세요. 미국의 놀드스트롬 백화점은 허를 찌르는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다른 백화점에서 산 제품들도 포장해주고 심지어 자신들이 팔지 않은 제품을 환불해줄 정도였죠. 이런 상식을 깬 일화는 놀드스트롬의 신입사원들에게 전달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합시다 라고 뻔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얼마 전 옆 타이어 가게에서 산 타이어를 가져온 고객에게 환불을 해줬습니다. 우리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셋째, 구체성. 구체적으로 설명해 상세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세요. 우리는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항상 지식의 저주를 주의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과 내가 가진 정보가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만 아는 말로, 나만 아는 용어로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마세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 한국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고 갑자기 한국어를 알아듣게 되진 않습니다.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때는 공감할 수 있는 도구, 사례와 이미지를 찾으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신뢰성. 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드세요. 신뢰성이 높은 메시지를 만들려면 권위자를 앞에 세우지 말고 실제로 문제를 겪은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듣는 사람에게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대학 교수가 나와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큰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흡연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와 담배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이야기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꼭 노벨 수상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감성. 감성이 담긴 메시지로 행동을 이끌어 보세요. 2004년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진들은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기부를 해달라고 할 때 어떤 편지를 보여주는 게 더 많은 기부를 이끌어내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쓰여 있었고, 두 번째 편지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7살 소녀 로키아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통계 자료와 로키아의 이야기를 모두 담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평균 1.14달러를 기부한 반면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평균 2.38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편지를 읽은 이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두 내용을 다 받아본 기부자들은 평균 1.43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는 통계와 같은 사실 정보를 나열하는 것보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5가지 요소,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을 언급했는데요. 마지막은 이런 요소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것입니다. 좋은 스토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스토리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기억 속에도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JF 케네디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해 우주 탐사를 하는 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는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주 산업 개발에 힘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많은 미국인들은 왜 자신의 세금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케네디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킨다.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어떤 장면일지 그려지시나요? 케네디의 이 발언은 5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메시지는 대부분 비범한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누군가가 메시지를 다듬고 연구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청중에게 착 달라붙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법, 나쁜 소문을 떼어내는 법, 학생들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설명법 등 강력한 메시지를 만드는 법을 알고 싶다면 책, 스틱을 읽어보세요. 나를 바꾸는 시간 셀프메이드, 구독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